숙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딱 3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눈이 떠지지 않았나요? 화장실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리는 순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지 않았나요? 낮에는 멍하니 TV만 보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잠이 안 올까봐 걱정부터 앞서고 수면제를 먹어도 자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고 안 먹으면 아예 잠이 안 와서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가 1년, 2년, 5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는 달고 살게 되고 혈압과 혈당은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져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사회적 관계마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기계나 비싼 치료 없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춘 과학적 숙면 관리법입니다. 이미 수천 명이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으며 3개월 후에는 수면제를 끊고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으니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우리를 자연스럽게 잠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저절로 졸음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체내 생체 리듬, 우리 몸속 시계가 약해지면서 새벽 2시, 3시에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생체 리듬이라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야식을 먹거나 술 한두 잔 하면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새 밤 11시, 12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체내 시계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밤은 길어지고 아침은 늦어지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이 패턴이 한 달, 2달 반복되면 불면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ED 조명과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의 수면 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여름철 무더위, 겨울철 건조한 공기, 도시의 소음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의존하는 수면제 문제입니다. 수면제는 단기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먹으면 잠이 오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이 왜곡됩니다. 자는 것 같은데 깊은 잠을 못 자고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결국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의 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춘 숙면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수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들은 우리 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된장국을 먹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온돌 바닥에서 자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맞춰진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리듬 관리입니다. 저녁 9시 이후를 리듬 전환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부터는 뇌와 몸이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조명을 바꿔야 합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을 끄고 노란빛 조명으로 바꾸세요. 전구색이라고 하는 따뜻한 색의 조명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TV와 스마트폰 사용도 줄여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사용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봤다면 저녁에는 한 번만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침대에 가져가지 말고 거실에 두고 자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취침 30분 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일 친구를 만난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산책을 간다.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를 안정시키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음료 조절입니다.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된장국과 두부, 김치, 채소 반찬을 드세요. 이런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낮 동안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저녁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제대로 먹어야 밤에 잘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마세요. 15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어 다니세요. 그래야 오후에 졸음이 덜 옵니다.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6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10시에 자려면 저녁 4시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저녁 6시에 먹으면 자정쯤 자게 되는 패턴을 만들라는 겁니다. 저녁은 밥 2, 단백질 1의 비율로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야식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국화차를 드세요. 특히 따뜻한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서 마시면 야간 소변도 줄어듭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서 밤늦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조절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방 안의 온도와 습도, 소리, 향기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약간 시원한 정도입니다. 겨울에는 20도 정도로 맞추세요. 많은 분들이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는데 오히려 약간 서늘한 게 잠들기 좋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겨울에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자주 깹니다.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여름에 너무 습하면 제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조절하세요. 소리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 규칙적인 소리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선풍기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생활 소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잠을 잘 오게 합니다.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깨게 됩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잎향, 쑥향, 나무향기, 절에서 맡던 향 냄새처럼 어린 시절 기억나는 향기를 사용해 보세요. 향기는 기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편안했던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서양 향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적인 향이 더 효과적입니다. 창문도 중요합니다. 밤새 창문을 완전히 닫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창문을 5cm 정도만 열어두세요. 신선한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물론 바깥 소음이 심하거나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예외입니다. 침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높이가 좋습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가 좋습니다. 약간의 무게감이 있으면 안정감을 주어 잠들기 쉽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분 숙면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몸과 마음과 뇌를 동시에 수면 상태로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의 준비입니다. 1분 동안 진행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끝에 힘을 주었다가 풉니다. 5초 동안 꽉 힘을 주고 5초 동안 완전히 힘을 뺍니다. 그 다음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풉니다.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갑니다. 각 부위마다 5초씩 긴장시켰다가 5초씩 이완합니다.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낮 동안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어깨와 목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긴장해 있습니다. 이 긴장을 풀어야 잠이 옵니다. 동시에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역시 1분 동안 진행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돕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간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친구한테 전화한다. 뭐든 좋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잠이 안 올까 하는 불안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때 절대로 오늘 있었던 나쁜 일이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뇌의 준비입니다. 마지막 1분입니다. 이제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셉니다. 100, 99, 98, 97 이렇게 천천히 세면서 각 숫자를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이 단순한 작업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복잡한 생각을 하면 각성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거꾸로 세는 건 단순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잡념들이 사라집니다. 내일 할 일, 걱정거리, 오늘 있었던 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는 점점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이나 70까지 세기도 전에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100까지 다 세도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100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숫자를 세는 것 자체를 즐기세요.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 3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실천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매일 2시, 3시에 깼던 분들이 4시까지 자거나
심지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건 몸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개월 정도 지나면 숙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전에는 6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6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낮에 느껴지던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후에 졸려서 소파에 누워있던 시간이 줄어들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제를 먹던 분들이 약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결국에는 완전히 끊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던 게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약속도 잊지 않게 됩니다. 수면이 기억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안정됩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던 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잘 자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자주 걸리던 감기에 안 걸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앓던 게 사라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복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혈당도 안정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잘 자기 시작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수치들이 좋아집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매일이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했다고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야 몸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일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제를 먹고 있다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더 심한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셋째,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갑상선 질환 같은 병이 있으면 아무리 이 방법들을 실천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넷째,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됩니다. 낮에 피곤하다고 2시간씩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만 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도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되어 잠이 안 옵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여섯째, 술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게 됩니다. 술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숙면을 원한다면 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여덟째, 시계를 자주 보지 마세요. 새벽에 깼을 때 시계를 보면서 벌써 3시네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잠이 안 옵니다.
시계는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것들입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과식하지 말고 적당량만 드세요. 저녁 9시가 되면 집안의 밝은 조명을 끄고 노란빛 조명만 켜세요.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저녁 10시가 되면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를 한 잔 드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3분 숙면 루틴을 시작하세요. 발끝부터 얼굴까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감사한 일 3가지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를 떠올리고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꼭 된장국과 두부, 김치를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15분간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이 루틴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2주 후에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낮에 덜 피곤한가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실천하세요. 1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를 느낄 겁니다. 수면 시간이 늘었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는 이 방법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이 곧 건강입니다. 잘 자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 혈압, 혈당 모든 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잘 자기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조명을 바꾸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3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만 버텨보세요. 2주가 지나면 훨씬 편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당연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 방법 없이는 잘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밤마다 잠 못 이루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정한 건강입니다. 내가 좋아진 만큼 주변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은 숙면에 빠지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 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